안녕하세요.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고 계시죠? 요즘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육생활 하기에 아주 최상의 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 보러 베란다로 한 걸음에 달려가게 되고요. 하루하루 성장하는 아이들 보면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동안 뵈려고 벨렀던 아이를 한번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또 아이들을 또 성장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물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한답니다. 우선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예고해 드렸던 요 화면에 보이는 아이를 먼저 소개를 시켜 드리고요. 이 아이는요, 구미무라는 아이랍니다. 이 초록빛과 이 빨간색 라인이 아주 매력 있고 예쁜 아이죠. 꽃 모양을 갖고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감목형으로 나무 형태로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아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비슷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보여드렸던 홍매화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학명도 홍매화하고 거의 같아요. 요 구미모와 또 홍매화 그리고 구미리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홍매화는 제가 지금 농장에 가 있고요. 구미리는 제게 없습니다만 사진으로 첨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미무라는 아이는요. 이렇게 보시면 홍매화하고 거의 같은 과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학명이 거의 같아요. 같은 학명의 에케베리아 멀티카울리스인데요. 홍매화의 학명도 같은 에케바리아 멀티카울리스 뒤에 또 영문이 몇 자가 더 붙어요. 그 정도로 학명도 같고 또 9mm도 역시나 학명은 다른데요. 생김새라든가 크는 형태, 성격 뭐 이런 게 조금 많이 비슷한 아이랍니다. 또 요 구미무는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요 빛감도 역시나 특징이에요. 이 초록빛을 띠고 빨간색 라인을 두르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또 하나의 특징은 홍매화하고 다른 게요. 홍매화도 이 녹빛에 빨간 라인을 찍고 있긴 한데요. 이 9mm의 매력은 지금 아이들 로제트마다 이렇게 지금 분지를 다 두 개씩 두 개씩 분지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또 하나 매력 있는 게 이 밑에를 보시면 이 아이는 철화로 엮이고 있어요. 여기는 철화로 이렇게 엮이고 있죠. 이 구미무가 이렇게 입장마다 철화로 많이 바뀌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그 철화로 엮이는 것도 예쁘고요. 또 이렇게 분지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군생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이 있는 아이거든요. 굳이 뭐 적심 삽목이라든가 꼬집기를 안 해도 스스로 이렇게 분지를 하면서 자구수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자꾸맣게 아가가 이렇게 밑에 있죠. 맨 밑에. 저 아이를 아주 제대로 잘 살려봐야 할 텐데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 너무 작아가지고요. 저 아이가 큰 입장으로 생겨서 위로 올라온다면 아주 또한 매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목대에서도 자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관목형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저렇게 적심, 삽목한 자국이 많이 있어요. 홍매화 역시나 제가 마찬가지죠. 홍매화 보여드릴 때 적심 자국이 미어가지고 무당벌레 붙이는 모습을 보여드렸더니 그 무당벌레를 어디서 구하느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무당벌레는요. 네이버나 인터넷 쇼핑몰 뭐 여러 가지 있지요. 지마켓, 쿠팡 이런 데에다가 인테리어 소품 해가지고 무당벌레라고 치시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검색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목대에서 적심 자국이 이렇게 상처 자국이 있는 곳에다가 붙여주면 아주 더 훨씬 예쁘고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구미무의 매력이 홍매화보다 훨씬 이 녹빛이 더 강하고요. 지금 햇빛을 많이 못 받고 안쪽에 있어서 이런데요. 이 빨간색 라인이 아주 진하게 물이 들으면 정말 예쁘고요. 또 기온차를 느끼면 이 녹빛보다 빨간빛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매력적인 아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렇게 간목형이 된 아이 구미무를 데리고 왔고 또 홍매화를 데리고 왔는데요. 두 아이 크는 모습을 또 비교하면서 킵장과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이들이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관목형이요, 키우기가 조금 무난하고 쉬워요. 땅바닥에 딱 붙어있는 아이들보다는 물음 같은 것도 조금 덜 오는 것 같고요. 이 목대가 아무래도 이렇게 있고 통풍에 별 문제가 없겠지요. 그래서 건강상에도 키우는데도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멋진 수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구미무나, 구미리, 홍매화 이런 아이들을 한 번씩 베란다에다가 사이사이 키워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성격에 대해서는 무난한 편이긴 하지만 성장 속도가 이런 관목형들이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체조 온도, 추위에도 약간 강한 편이에요. 0도씨까지 견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름에 꽃을 피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서 키워보는 아이라 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키워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변화하는 모습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매력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자, 또 하나의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물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요, 베넷이라는 아이예요. 입장에 피멍이 이렇게 들어있는 아주 매력적인 아이인데요. 제가 이 피멍이 들은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두 포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 아이는 외두로 얼굴이 약간 크면서 이렇게 입장이 톱톱하면서 피멍이 들어있는 아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작은 아이, 삼두. 지금 자구가 3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3두짜리가 또 있어가지고 이 아이도 또 매력이 있어서 둘 중에 선택을 못해가지고 두 아이를 몽땅 데리고 왔답니다. 가격은 뭐 비싸지 않고 저렴한 편이에요. 뭐 5, 6천 원? 뭐 그 정도 주었던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 물을 먹고 이렇게 화분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이 아이 역시나 피멍이 아주 매력있고 예쁘죠. 조금 있으면 이 피멍에 물이 조금 빠지고 녹색이 성성하겠지만 그래도 이 붉은빛의 라인은 여름이나 가을 동안 유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는 정보가 그닥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미니 고사홍하고 많이 닮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피멍이 드는 이 색감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아이가 이 금으로 발현이 많이 돌아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으로 혹시 자라면서 금을 발현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한쪽 끝에 이렇게 약간 노란빛이 살짝 들어가는 게 보이긴 하는데요. 그 기대치 때문에 제가 자꾸 이 아이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매력있고 예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이 베넷도 한번 보시면 키워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키우는 아이들 몇몇을 이렇게 한번 선별해서 데려다 놓았는데요. 지난번 베란다 영상을 찍을 때 빗물을 2번이나 먹였는데도 별반 아이들이 차이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번 토요일날 비가 와가지고 아이들 빗물을 몽땅 일주일 만에 맞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번에 맞은 토요일날 비를 맞고 아이들이 눈에 띄게 아주 통통해지고 로제트도 크고 살이 오른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일주일을 못 기다리고 제가 보채서 아이들을 성급하게 안 자란다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주일 뒤에 오늘서 보니까요, 요 연봉이에요. 연봉도 입장이 지금 화분이 꽉 찰 정도로 이렇게 살이 오르고 얼굴이 많이 커졌답니다. 제가 키우는 연봉이 작은 아이가 또 한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를 다져가지고 두 아이를 합식해 주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화분이 꽉 찰 정도로 로제트를 키워가지고요. 합식할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나는 집에다가 하나는 농장에다 그렇게 키우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또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일주일 만에 변화를 보니까 키우는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요, 일주일들을 못 참고
보챘던 게 아주 미안할 정도로 요 온슬로우랍니다. 온슬로우도요, 분이 이제 작을 정도로 아주 탱탱하니 빗물을 먹고 따글따글 통통하게 성장한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물은 조금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요, 색감은 좀 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로제트 얼굴이 땡땡하면서 꽉 찬 모습을 보니까 물든 모습보다 이렇게 성장하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 그 모습이 더 훨씬 더 예쁘다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물론 다육이는 색감이 예쁘고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또 저렇게 구미무처럼 녹빛이나 빨간 라인으로 이렇게 드는 모습도 물론 예쁘지만, 물을 한껏 먹고 한참 성장을 할 때 통통하게 살이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건강한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요, 제가 키우는 루비 틴튼 중에 작은 아이인데요, 지금 합식해서 거리대에 있는 아이가 물을 빼느라고 로제트가 조금 작아진 것 같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아이한테 밀려가지고 이 아이가 거리대 밑에 창턱에다 놓았는데요, 빗물을 연거푸 2번을 먹고 이렇게, 저만 느끼는 거지만 아주 통통하게 살이 올랐답니다. 코끝에 점은 많이 빠졌어요. 색감은 빠지고 연두빛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렇게 또 통통하게 입장을 꽉 채워가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데리고 나왔답니다. 합식해서 키우는 아이보다 수영은 덜한 것 같아도요, 그 아이보다 입장이 통통하고 훨씬 더 많이 자랐다는 게 눈에 띄게 보여가지고 이 아이가 또 오늘은 훨씬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데리고 나왔고요. 이 아이뿐 아니고 다육이를 키우면서 자구를 내고 또 건강하게 살이 오르고 꽃대를 올리고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게 이 봄에 아이들 성장하는 모습에 재미를 느끼고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 중에 또 하나 있어서 또 이렇게 데리고 왔답니다. 이 아이는 블랙팁이에요. 자구를 많이 낸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구가, 요거는 이쪽 자구 큰 거 하나는 올 때 원래 달리고 왔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돌려보면은요, 요 사이에서, 입장 사이에서 자구가 또 나오고 있고요. 요거 보세요. 연두 햇빛을 못 봐가지고 연한 연두빛으로 밑에 이렇게 자구가 엄마 몸에 눌려가지고 저렇게 있는데요, 그냥 놔두어도 엄마 몸을 밀고 올라오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구가 이렇게 뺑뺑 둘러 나오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여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초점이 안 맞아서 이렇게 요 사이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또 이렇게 뺑뺑 둘러 자구 나오는 모습을 보는 게 또 이 봄의 매력인 것 같죠. 요 밑에 아가가요, 이 마사를 너무 꽉 채워가지고 눌려 있는 것 같아서 어저께 제가 이 마사를 조금 걷어내 주었어요. 조금 틈이 너무 없어가지고 숨 쉴 공간이 없는 것 같아서 마사를 조금 걷어내서 이렇게 조금 바람이 통하라고 그렇게 해주었답니다. 이렇게 빨간빛으로 물이 드는 모습도 예쁘지만 봄에는 이렇게 아가 자구를 낸다던가 성장하는 모습이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자, 이 아이는 제가 키우는 도테랑입니다. 작은 아이도 있고 이렇게 쌍두로 큰 아이도 있는데요, 둘 다 너무너무 땡땡하고 짱짱하게 아주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봄비 보약을 2번, 3번 연거푸 먹었는데요, 이제 분이 꽉 차서 넘칠 정도로 단단하니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보인답니다. 하엽을 많이 지어가지고요, 제가 오늘 하엽 제거를 싹 해주긴 해줬는데요, 빛깔도 다시 돌아오는 것 같고, 도테랑은 성격이 너무너무 좋지요. 잘 무르지도 않고 빛깔도 예쁘면서 키우기 아주 무난한 아이고, 또 다육맘님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아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테랑도 아주 키우는 재미가 솔솔한 아이고요. 또 한 아이, 또 제가 이 아리에를 데리고 왔어요. 3번째 비 맞을 때만 해도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 아이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비보약을 먹고 얼굴을 좀 키운 것 같아요. 빵빵하게 살도 통통 오르고 이렇게 물은 살짝 빠진 듯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 코끝에 점을 콕콕 찍고 이렇게 탱탱하고 건강한 모습이 또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아이는 루츠입니다. 루츠 빛감이 예쁘다고
자주 보여달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긴 한데요. 이 아이가 제가 한 3년 정도 키운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좀 먹었다고 이렇게 핑크색을 띄우기는 하는데요. 이 아이가 작년까지만 해도 별반 변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주었고 이렇게 꽃대를 하나씩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사실 저희 베란다 안쪽에서는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 있는 아이들이 꽃대를 올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작년에도 꽃대를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올해 이렇게 꽃대를 살짝 하나씩 여기도요.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 이렇게 꽃대를 올리거나 자구를 만들거나 탱탱하게 살이 오는 모습이 아주 보는 재미가 너무너무 솔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 모두 건강한 거는 아니에요. 저도 키우면서 더러 아픈 아이가 생기고 또 물을 똑같이 주어도요. 제대로 받아들여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하나둘씩 생긴답니다. 제가 오늘 하나 아이를 뽑았는데요.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성형이에요. 이 아이가 유난히 색감이 예뻐가지고 예쁘다 예쁘다만 했는데요. 이렇게 색감이 진하니 예쁜 아이들은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놓고도 저는 정작 아이를 제대로 관리를 못한 것 같아요. 이 아이 입장이 하나씩 둘씩 하얘지면서 얼굴이 이렇게 살짝 찌그러뜨리는 그런 모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비를 맞추고 났는데요. 빗물을 잘 먹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입장이 이쪽에 보시면 약간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색감이 변하면서 하나씩 까맣게 입장이 변하면서 떨어지더라고요. 그 입장을 2개를 떼어내도록 그냥 있었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 빛깔도 지금 입장 빛깔이 거뭇거뭇하게 올라오죠. 그래서 아예 뽑았더니 뿌리에 이 실뿌리가 하나도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이 뿌리를 잘라보면 아무래도 이만큼은 뭐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이 뿌리 밑에까지 완전히 제거를 해서 한번 말려가지고 새 뿌리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제대로 살지 안 살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이미 이 가운데 중간 입장까지 색감이 먹어 들어가서 회생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경과를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다육이 키우면서 이렇게 봄에도 아픈 아이가 하나 둘씩 생기네요. 모두 다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관리를 또 제대로 잘 못했겠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요, 요즘 제가 물을 아이들을 많이 주면서 성장을 시키려고 올해는 유난히 노력을 많이 해서 빗물도 오는 대로 다 맞췄고요. 물도 열심히 챙겨주고 약물도 꼬박꼬박 챙겨주었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살충제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물을 제대로 빗물을 받아 먹고 성장을 하고 탱탱하게 건강하게 자라는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물 흡수를 하는데도 조금 빨리 이렇게 루비틴슨이나 이런 아이처럼 빗물을 조금 먹고도 물을 흡수를 금방 해서 살을 올리는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또 물을 먹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저면관수를 해주기를 권해드리고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저면관수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 뒤에 아이들을 지금 담궈놨거든요. 저 아이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사각 틀에다가 물을 담아서 아이들을 저면관수를 하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썬버스트라는 아이인데요. 제가 키우는 아주 작은 소분에 키우는 썬버스트인데요. 이 아이가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상면에서 물을 주었더니 물 흡수를 제대로 못하고요. 하엽을 엄청나게 많이 지우고 또 입장이 그닥 탱탱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저면관수를 해주고 있답니다. 이런 아이들은 저 같은 경우 퇴근해서 저녁에 이렇게 만약에 담궈 놓잖아요. 그러면 밤새도록 그냥 놔뒀다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물에서 꺼내 놓는답니다. 보통은 6시간, 8시간, 4시간 이 정도로 시간차를 두고 아이들 물 먹는 상태를 보고서 꺼내주는데요. 저녁에 담갔다가 아침에 거의 꺼내거든요. 그러면 물을 빨아 올리면서 아이들 입장이 좀 탱탱하게 올라오는 거를 보편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물 흡수를 좀 더디게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저면관수를 본격적으로 하셔도 좋을 계절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 라우이랍니다.
요 라우이는요, 제가 한번 실패를 했던 아이예요. 물을 100분을 뽀얗게 입고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아이고 물을 싫어하는 아이라고 공부를 해서 작년에 너무 말려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갑자기 너무 많은 물을 먹였더니 수포가 생겨서 입장에 뽕뽕뽕뽕 수포처럼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도 겁이 나서 물을 충분히 많이 못 주었던 것 같아요. 거리대에 내놨으면 빗물을 충분히 먹었을 건데 안쪽에 놓고 두었더니 이렇게 상면에서 물을 주었는데도 이 하엽을 많이 지면서 물 흡수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 백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저면관수로 물을 충분히 밑에서부터 서서히 빨아들이도록 이렇게 저면관수를 지금 해놓고 있고요. 요 뒤에는 하나는 호피봉랑 무지랍니다. 호피에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호피봉랑 무지죠. 그리고 요거는 일반 1,000원짜리 방울봉랑이에요. 아주 저렴이지만 자구를 저렇게 두 개씩 올리면서 건강하긴 해요. 건강하긴 한데 이 아이들은 왜 담궈놨냐 하면 이 방울복랑들은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름에는 입장을 떨구는 그런 단점도 있기는 있지만 그 나머지 계절은 물을 다른 다육이보다 더 많이 챙겨주어야 하는 아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 주기 좋은 봄의 계절에 물을 실컷 먹이려고 이렇게 저면관수로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담궈서 관리를 한답니다. 그런데 금종류 원종복랑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저면관수를 하는데요. 방울복랑 금 있죠. 자그마한 아이, 그런 아이들은 아직도 제가 겁이 나서 저면관수를 못 해주고 상면에서 둘러서 주기는 하는데요. 그 아이도 역시나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 챙겨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제가 성격이 묻어나고 좋아서 이렇게 저면관수로 관리를 하는데요. 물을 서서히 빨아들이면서 입장을 통통하게 채워가는 모습을 아마 바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이렇게 저면관수를 본격적으로 하셔도 별 탈이 없는데요. 지금 물의 색깔이 약간 노릇노릇하지요. 이렇게 이 바닥은 하얀한데 이 색깔이 그렇죠. 여기다가 제가 목초액을 탔어요. 목초액을 약간 탄 물에다가 아이들을 담궈 주어도 뿌리 활착도 좋고요. 또 병충해도 예방할 수 있고 이 목초액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영양 뭐 그런 효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초액을 살짝 타서 주어도 좋고요. 본인들이 각자 쓰시는 뭐 칼슘제라든가 영양제라든가 그런 거를 아주 연하게 약하게 그렇게 타서 저면관수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밑에 보면은요, 제가 작년부터 이 저면관수 통으로 쓰는 아주 무거운 도자기 그릇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콩나물 시루예요. 콩나물을 키워서 먹는 그 콩나물 시루인데요. 이걸 어디다가 쓰여 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면관수 통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다 바가지를 하나 띄워놓고 봄부터 가을까지 아이들을 교대로 하루에 2개씩 3개씩 번갈아 가면서 저면관수를 해주는 통이거든요. 여기도 역시나 지금 물 색깔이 노릇노릇하지요. 이렇게 연한 보리차물이 되도록 그렇게 목초액을 타가지고요, 이런 색감이 나오는 정도로만 저는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교대로 담궈주는데요. 요게 지금 라즈아가예요. 라즈아가. 색감도 예쁘고 지금 로제트에서도 건강한 색감을 띠고 있고, 요 자구도 이렇게 땡땡하게 달고 있죠. 근데 제가 이 아이를 왜 저면관수를 하냐 하면은요, 이 간 입장이 지금 이 바깥의 입장이 아주 말랑말랑해요. 중간 입장까지 지금 부들부들 말랑말랑해요. 가운데만 지금 단단하거든요. 이 아이도 지금 빗물 올 때 피부약을 먹은 아이예요. 그런데 물 흡수를 하는 게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늦은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이번 주는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저면관수를 해주고 있답니다. 아프거나 시원찮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물 흡수를 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저면관수를 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면관수로 해서 본격적으로 봄에 물 관리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 성격에 따라서 물을 좋아하는 아이, 또 물 흡수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인디안 곰봉이요. 이 아이도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성격도 아주 좋고 무난한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빗물을 맞추지 않는 이상 안에서 상면관수로는 물을 충분히 흡수를 못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해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저면관수로 항상 물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저면관수로 물을 챙겨주려고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키우고 있는 아이랍니다. 이 인디안 곤봉을 키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물을 좋아하고 저면관수를 하면 물 흡수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건강하고 예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래서 봄을 맞아서 이렇게 관목형으로 크는 아이들도 물을 좋아하죠. 빗물을 충분히 먹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물을 좋아하거나 물 흡수를 늦게 하는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저렇게 전문 관수를 해서 하셔도 좋고요. 또 피부약 충분히 맞춰서 통통하고 예쁘게 키우셔도 좋고요. 상면에서 물을 충분히 두세 번 반복해서 뿌려주어서 물 관리를 하셔도 아주 좋을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피부약 맞추고 물 관리 잘 하셔가지고 통통하게 살이 올라서 올 여름에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짱이맘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